자, 이 차시 맹자의 의리 정신과 이상적 인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맹자는 맹자가 지은 책이 맹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을 우리가 맹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거를 우리가 아까 선진 유가의 그러니까 유학자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의 유학을 선진 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 선수가 공자, 맹자, 순자. 그래서 공맹순 하는데 공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논어라고 그래요. 논어 들어봤죠? 논어. 그다음에 맹자의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맹자입니다. 맹자. 자, 그다음에 이제 공자의 손자 우리가 자사라고 하는데 자사자가 지은 책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그래요. 중용.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라는 책이 있어. 대학.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우리가 사서라고 해요. 사서. 우리가 흔히 사서 삼경 할 때 사서. 그죠? 이 사서. 그러니까 맹자는 그 사서의 하나라고 우리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 사서. 자, 그 맹자의 첫 구절에 양해왕 편야 이런 말이 나와요. 양해왕은 양나라 해왕이라는 뜻이야. 해왕. 그런데 이제 그 책의 편명이기도 해. 양해왕 편, 또 이렇게 등문공 편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맹자가 자신의 그 철학을, 자신의 정치 철학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군주를 찾아서 천하를 주유한다고 그랬죠. 나름 그래도 양나라 해왕이 또는 제나라 선왕이, 그래서 제선왕이라고 그래. 또 등나라 문공이 등문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그중 어느 정도 좀 개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뭐예요? 뭐라고 그럴까? 자기의 뜻을 크게 펴는 데는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죠. 자, 아무튼 그 양해왕 편 첫 장 첫 구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양해왕 첫 구절에 양해왕이 하는 말이죠. 수는 여기서 맹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맹자 높여서 수는, 그러니까 노인께서는, 노인장은 이런 뜻이기도 해요. 수는 불원천리 이래 하셨으니. 불원천리 무슨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불원천리.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셨으니, 이걸 불원천리라고 그래. 불원천리 이래 하셨으니,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오셨으니, 누가? 그러니까 노인장께서 맹자를 가리키는 게 해요. 역 장유 일이 오구 고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 장유 일이 오구 고이까. 무슨 말이냐면은, 장차 당신은 무엇으로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을, 그런 지혜를 내놓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서로 동상이몽이야. 그죠? 맹자는 나름대로 자신의 뜻을 잘 이렇게 해왕한테 전해서 좀 이렇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현명한 군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웬걸 첫 만남에서부터 해왕은
이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오로지 부국 강병의 시대거든요. 내가 먹지 않으면 먹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춘추 전국 시대를 다른 말로 5패 7웅이라고도 해. 5패. 그러니까 춘추 시대에는 5나라의 패자가 있었어. 첫 번째 패자가 제나라 환공, 제환공, 뭐 이런 식으로 제환공. 근데 전국 시대에는 7웅. 아까 중원에 진나라가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랬죠. 지금의 이제 이 중국 북경 지역에 연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산동 지역에 제나라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저기 뭡니까? 그 초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칠웅.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군데군데 이제 작은 나라도 있었지요. 그렇게. 그런데 서로 분흥이 할거하면서,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나라를 보다 강하게 해서 이웃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병합하지 않으면은 내 나라가 그렇게 따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군주의 관심은 부국 강병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나름대로 맹자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데 좋다, 만나보자. 그러면은 저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내 나라를 보다 강하게 해서 내가 천하를 통일해야지, 이런 꿈을 꾸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양해왕은 첫마디가 노인장께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왔는데 만나자마자 그냥 첫마디에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울 이자. 장차 무엇으로서 내 나라를 이롭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냥 극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역시 너도 다르지 않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하필 왕께서는 고노모 입으로 이익을 먼저 얘기합니까? 장차 의가 있고 이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의가 중요하다. 의가 의를 먼저 따져야 되지 않냐, 이게. 오를 의자. 그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위로는 왕부터, 그러면은 오로지 이익을 따지면은 왕 밑에 있는 대부들, 그죠? 관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정부패를 해서 자신의 가문을 좀 이롭게 할 것만을 생각할 거고, 그러면 그 밑에 백성들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자기 일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각기의 이익만 따지면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맹자는 얘기합니다. 선의, 후리의 정신. 선의, 후리. 먼저 의를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의를 생각하면은 뒤후자, 이로울 이자, 이익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의, 후리. 다른 말로 볼견자, 견리사의. 이익을 보거든, 나한테 이게 뭔가 이익이 되네? 하거든, 이거 웬 떡이야? 하고, 그러기 전에, 가만 있어봐. 이게 과연,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아니야. 이게 뭔가, 아니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걸 먼저, 이익을 만나거들랑,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의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익이 나한테 왔을 적에 이거를 얼른 남이 보기 전에 내가 다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뭐 그런 뜻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의주 리종, 의주 리종, 의주, 의를 주로 하고 의를 주인으로 하고 이익은 종, 이익은 그 다음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주로 생각해야 된다. 의를 주로 생각해야 된다. 자, 맹자는 얘기합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살고 싶은 것도 인간의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반면에 기왕 사는데 의롭게, 정의롭게 살고 싶은 것도 인간이 원하는 바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어. 살다 보면은, 그죠? 어떤 그러한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에 접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나는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야. 그죠? 그런데 아니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거든. 그럼 나는 나의 가치관은, 나의 인생관은, 나의 세계관은 나는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의롭게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어느 순간에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할 수 없어. 삶이냐 죽음이냐, 이러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부닥칠 수가 있어. 그죠? 살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랬을 적에 과연 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 할 적에 맹자는 주저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생취의다. 버릴 사자, 산다는 뜻의 생자, 그죠? 생을 버리고, 기꺼이 버리고, 취할 취자, 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를? 죽음을 선택하겠다. 사생취의의 정신. 이게 맹자가 지향하는 대장부라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위너, 진정한 자이언트, 진정한 성인의 경지, 이것이야말로 맹자가 지향하는 대장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생취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꺼이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나는 옳은 길을 택하겠다. 살고 싶은 게 사람이 누구나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죠? 하물며 짐승도, 동물도 그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저 식물, 나무조차도, 그죠?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생의 의지라고 그러거든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죠? 진짜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우리의 비극적인, 그죠? 현대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그 고등학생, 그 꽃다운 이런 학생들이 차디찬 바닷물로 그렇게, 그죠? 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벌써 10년이 됐네. 그때 그 승무원을 근무했던 25세 되는 그런 여성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25세. 그냥 그 차디찬 바닷물이 시시각각으로 차오르는 거예요. 꼴랑꼴랑꼴랑꼴랑 이렇게. 드디어 이 목까지 차올랐을 적에 그 옆에 같이 붙어있던 여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2학년, 그죠? 근데 그 순간, 고등학교 2학년 18이, 그죠? 나이 차이, 그래야 얼마나 낫겠어. 23살인가, 5인가, 우리 학교 졸업하고, 직장으로 그렇게, 그런 그 여객선의 승무원이 돼서
그 배에 탔는데, 근데 그 순간 기꺼이 자기가 입고 있던 그런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몇 살 어리지 않는 그런 여학생한테, 그죠? 벗어서, 언니는요, 나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을 수 있어? 이제 거의 이 물이, 이제 꼴랑꼴랑 이 코밑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죠? 자신의 그 의무를 다하고자. 또, 얼마나, 그 순간 그 어린 여승문도, 근데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홀로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어렵게 자란 그러한 친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 혼자 남겨질, 갑자기 나도 눈물이 울컥하네. 응? 딱 생각만 해도. 그 어머니 생각, 그 짧은 시간에 온갖 그러한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친구도 있었다 그래요. 응? 결혼을 약속한. 그 남자친구와의 아름다운 그러한 정말 행복한 미래도 그 순간 얼마나 그 짧은 순간 갈등이 있었겠나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순간 기꺼이 그래 나는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죠? 나는 내 승문으로서의 나의 의미와 역할을 다하겠어. 그래서 나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겠어. 기꺼이 벗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그죠? 우리가 아까도 드라마 얘기도 했지만 학폭, 그러리야. 그게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했다고 그러잖아. 그죠? 실제로 고데기로 찢었어. 동요 진짜. 그러나 이 정말 이 절망적인 이 세상에도 정말 이 세상을 잊게 할 수 있는 그죠? 희망이 있다. 인간은 아까 얘기했죠. 있는 거야. 측은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고 사행지심이 있고 희비지심이 있는 거야. 그죠? 기꺼이 옷을 벗어준 거야.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학생은 살리고 장인은 차디찬 그러한 그 바닷속으로 그렇게 그죠? 잠겨간 그런 싫어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그죠? 나이팅게일 정말 배위의 천사로 그죠? 옛날에는 요즘 간호사들 의복도 많이 바뀌고 현대 감각에 맞게 그랬지만은 예전에는 그 유니폼이 하얀 제복에 아주 진짜 빛나는 뭐라 합니까? 이거 꽃갈이라고 하나? 진짜 그죠? 뭐냐? 희생정신이 필요로 하는 그런 그죠? 나를 버려서 기꺼이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의를 취하겠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하는 거. 여러분 깊이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죠? 또 그 최근에 또 일이야, 그죠? 우리가 아까 인간은 선하다 하는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맹자는 비록 엉금엉금 기어가는 어린아이,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예로 들었지만은 그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안 돼, 애야, 와서 가서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순간 뭘 따지는 게 아니야, 이해타산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불인인지심이라고 했고, 그것을 양지라고 했고, 양능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게 양심이거든요. 그게 양심이야.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을 쓰는 거야.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희비지심을 현실에 쓰는 거야. 이것이 양심대로 사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양심대로 안 살아.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남의, 그죠? 저거 말이야. 저 측은지심도 없는 놈, 저거. 희비지심도 없는 놈처럼.
뭐 이렇게 손가락질 하거든요. 너부터 써. 너부터 써. 나부터 쓰는 겁니다. 이 사단을 쓰면 돼. 현실에 구현하면 돼. 그럼 인의 예주의 사득이 구현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어. 한 2달 됐나? 어느 노인이, 그렇게 뭐 아주 노인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근데 마침 그 길을, 지나던 일단의 여학생들이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도 요즘에 뭐 연말 이제 술 먹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런지 무감각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몇몇 사람 그냥 무심히 지나치는데 그 여학생 일행들은 즉각적으로 가서 근데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장래 희망이 간호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익혔나 봐. 그래서 그날도 이미 모 대학의 간호학과에 이렇게 합격을 해놓은 예비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꿈이. 그런데 그 순간 이 발견이 운명인지, 그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가서 심폐소생을 통해서 아주 귀중한 목숨을 정말 그렇게 살려낸. 이게 실화거든. 지난 연말에 얼마 안 된 여러분도 혹시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즉각적으로. 안 돼. 그것은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아니죠. 가르친다고 또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먼저. 그죠? 그게 대장부야. 대장부. 그죠? 이익을 따졌으면은, 그죠? 길바닥에 술 먹고 쓰러졌겠지. 귀찮아. 빨리 가서, 오늘 피곤했는데,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어야 돼.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소중한 생명이, 그죠? 그 차가운, 그 추운 겨울에 그런,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그렇게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린 그 위대한 힘이 뭡니까? 바로 뭐예요? 대장부. 선의 후리의 정신이다. 선의 후리. 그이는 그 순간, 내가 그런 선행을 통해서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게 아니었어. 그냥 즉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당연한 것을 한 거예요, 여학생. 근데, 훌륭하다. 그죠? 참, 정말 대단하다, 훌륭하다. 굳이 그거를,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도 마찬가지다. 기업의 활동도 마찬가지고, 요즘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하튼 간호사가 돼서 근무하게 될 그런 병원도 어차피 경영을 해야 되니까, 경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이 있어야지 또 월급도 주고 병원도 또 운영해 나가고 하는 것은 또 당연한 또 현대 또 자본주의 사회에 당연한 걸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얘는 너무나 또 불의하게, 그죠? 불의한 방법으로 병원을 이렇게 경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 이겁니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그죠? 이 직장 잡기도 힘든데 다른 데에 비해서 대우도 괜찮고 그러는데 내 알바가 아니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고,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게 수호지심이야. 안 됩니다. 사람의 그 생명을 다루는 우리 이 병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그죠?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겠고, 그죠? 여러분의 선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선의 후리. 그러니까 기업도 뭐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이익을 먼저 따지면은 그 순간은 이익이 났겠지만 또 작년 또 어느 철가, 그죠? 아주 국내 유수의 제빵, 제과 업체, 그죠? 근데 그저 이익만 생각하니까 그저 거기에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힘든지 그거는 아예 계산도 없어. 무조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생산 라인에서 불의의 사고가 나서 그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또 크게 대우각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온 사회가 분노하고 그렇게 막 그런 적이 있잖아요. 불매운동 막 하고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먼저 따지면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지만은 길게 못 가. 결코 길게 못 갑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손해보는 듯 해도, 그죠? 돈줄 낸다는 말 들어보잖아. 그죠? 결코 그 사람이 그것을 의도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그죠? 연출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한 거야. 그 선한 마음. 배가 많이 고팠구나. 안 됐구나. 얘야.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리고 근데 그 선행이 어떻게 알려진 거야, 우연히. 그래서 그냥 막 돈줄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결코 그게 뭡니까? 선의. 먼저 의의를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익이 따라오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죠? 아무튼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이 맹자의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더군다나 의료인이 될 미래의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그러한 진짜 좋은 그러한 세계관, 가치관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호연지기를 가진 대장부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연지기란 말 들어봤죠? 호연지기는 저기 산에 가서 야호하는 게 호연지기가 아니라 호연지기라는 것은 지대지강한 기운,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한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그래. 이 우주에 꽉 찬 기운, 이게 호연지기야. 이것은 도덕적 기운이야. 도덕적 기운. 이 호연지기가, 이런 호연지기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장부라고 해. 이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 대장부는요. 근데 이 호연지기는 어떻게 기르냐? 집의를 해야 돼. 모을 집자 의. 아까 있죠. 큰 의로운 이 선의 후리의 정신으로, 이런 의리 정신으로 작은 의로움부터 이렇게 행하다 보면은요, 이런 의가 쌓이게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어느 순간, 그죠? 이렇게 마치 화련간통하듯이 그런 범상치 않은, 남과 다른 그런 의로운 도덕적 기운이 딱 생기게 됩니다. 벌써 이 달라, 얼굴빛이, 눈빛이 다르고요. 그걸 호연지기라고 해. 범상치 않아.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호연지기. 그 대장부라고 그래. 그 맹자는 얘기합니다. 대장부는 발떡하지 않아요. 잠깐 그런 유혹 앞에서 자신의 지조를 바꿔버리고, 그 공자는, 맹자의 스승인 공자는 남자 나이 40은 분혹이라고 했잖아. 그죠? 의혹됨이 없어. 맹자는 또 비슷한 얘기를 해. 남자 나이 40이면 부동심이라.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야.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좋아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심이야. 부동심. 어떠한 유혹이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 그걸 부동심이라고 해. 그런 부동심이 있는 사람을 대장부라고 한다. 진정한 자이언트, 진정한 리더, 진정한 대인대,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호연지기를 길러야 돼. 의로운 일을 많이 해야 돼. 작은 것부터, 작은 것은 하다못해 신호등도 지키고 바닥에 떨어지는 휴지도 줍고 이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의로움을 쌓다 보면은 그러한 대장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장부는 맹자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거든요. 자, 대장부는 자반이 축이면 나를 돌아봐. 근데 내가 잘못이 있어. 그러면은 갈강박이라도 저작거리에 다 떨어져간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거지한테도, 그죠? 거린한테도 기꺼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대장부다. 그런데 자반이 불축이면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떳떳해. 잘못이 없어. 그러면 수천만인 앞에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칼이 목에 들어와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다. 대장부가 되십시오, 여러분. 대장부는요, 사나이만 되는 게, 오해하면 안 돼. 맹자 책 어디에도 대장부는 남자다 이런 말 없어. 여자 대장부, 사나이 대장부. 여러분 모두 부디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인생의 위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